아이고 나는 오르시 어쩐다냐 했더니 또 꼭 다 두 분이 대표적 여줬으니까 두 분이 다 기가 막히고 봅니다. 조금만 숨 돌리고 1분 후에 예? 1분 후에 시작하자고 숨 좀 돌리시라고. 아니 그렇지 아니라 예, 15분까지는 2분 남았네. 2분 후였어요. 15분에 시작하자고요. 예. 예. 그 생각을 다 하고 왔는데 거기 위해서는 강의 시작할 때 10시 그러면 10시부터 15분까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둬. 그것다 뭐냐면 아카데미스의 PF라고 영어로 말하자면 아카데믹 쿼터. 여기 쿼터 타임이니까 15분이지. 15분이 바로 강의 시작하는 시간이고 설마시고 그것도 추석도 소견이 추석도 시간이에요. 하프로 늘리시면 하프로 늘리시면 예. 하프로 늘리자고 안 그래요. 근데 예, 40분 늘리면 더 좋죠. 그런데 딱 그 사람들은 15분 준비하는 동안에 자기들 막 준비해주냐 그럼 시간 딱 되면 시작해. 그럼 교수님 하프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앞으로 1시간씩 늘려서 아주 1분만 하고 중요한 얘기만 하자는 얘기도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성가스럽게 강의하지 말고 속으로 마음으로 저럽시한 사람들도 있어. 아니 그것은 독일에서 한 것이고 아니, 우리나라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마찬가지 수업 시험 보려면 시험 보기 전에 허가없다 그래갖고 시험을 나중에 가서 뭐냐 학교도 없애고 나라도 없애면 요새 잘난 놈 몇 명 짜갖고 다 왕 행복하냐 왜 짜갖고. 저희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고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이 역사적인 아침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이 얘기를 듣고 또 아침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우라통이 터져갖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애국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애국가 무엇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셔서 백두산도 달아지고 동해물이 다 마를 정도까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몇 놈이 짜갖고 장난친다고 망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죽을 보상으로 뭐냐?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위대한 역사적인 희생물로 제물로 자기가 되기 위해서 제사에 올라가려면 역할을 해야지. 목욕하고 제사해야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도와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못된 놈들보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못된 놈들이 마음 이런 정신 못 차리고 있냐 못된 놈들이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 그래서 못된 놈을 보내갖고 못된 놈 역할을 보여서 이 정신 차리게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엄청난 국민을 충격되고 왔잖아요. 꼬맹이들까지도 다 이런 짓거리가 보여. 그럼 지금까지 무엇이 어쩐다고 어저께까지는 얘기 안 하니까 너 상대 안 하다가 끊었다가 다시 만났다가 뒷공문제 얼마나 흥정들하고 장난쳤냐고 해요. 바람소리 불변하면 되게 뭐.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보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신 차리는가 안 차리는가 한번 보자. 기왕에 우리가 도와주려면 하느님이 사랑하시려면 진짜 정신 차리도록 자국을 둬서 사랑하신지 않으신가 보자. 그 뜻으로 생각해 봤더니 아침에 부처님한테 정말 버리고 나와서 돌아오다가 한 생각. 하느님이 백두산이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도와주시는 나라인데 그저 세상에 더군다나 5,000년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몇 놈들 장난에 그저 뒤따라고 얻어물라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중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거다. 그럼 그 대목을 볼 때 뭐라고 접근할 것이냐 하는 학문적인 용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백성들한테다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생각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이 말하자면 백성들한테다가 유항산이어야 하고 그 먹고 살 것을 줘야 하고 유항시고 간직하고 살아야 할 마음을 줘야 할 것이단 말이야. 유항산이고 유항심이 없으면 뭐예요? 무항산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알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알것이면 무항산이 뭐죠? 무항심이지. 쓸데없는 거기서 무항심. 비싼 방법을 안 가지고 모든 걸 먼저 이렇게 무항산에 무항심이요. 무항심 뭐예요? 방벽 사치한 것을 무가 이 그것이 바로 말하면 한지부터 함께 뭐라 한다고 봅사? 그래서 아까는 할 데가 없고 할 것이 없을 때는 뭔 짓거리든지 다 한다. 그것을 사무탄이라고 했죠. 사는 함부로 벌다 했다니까. 그래서 사무탄 했어야 뜨거느냐? 사무기탄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 그 이제 어느 생각하니까 이제 사무기탄이 한자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다시 저 오pen 차고 가 있다고 몇 숟가락 먹고 갔어요. 아, 무, 기, 사무기탄 무엇이든지 함부로 떨리는 생각이 없이 조심한 생각이 없이 언제든지 돈 생기고 값 생기고 이익 되면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지가 배고플 때 뭐든지 집어먹고 똥 주먹 똥도 집어먹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되느냐? 무산, 무항산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그놈과 고충이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해서 몸뚱아리 지켜 정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 그게 뭐예요? 무항심이에요. 중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무항심, 무항산, 먹고 살 것. 무항산은 산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 입는 것, 발 뻗고 잠자는 것이 산이에요. 식이주가 산이요. 먹고 살 거, 입고 살 거, 잠잘 데가 없는데 무엇인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무항산이면 먹고 입고 잠잘 데가 없을 때 그 사람이 갈 곳은 뭐냐면 뭔지 모르겠냐면 죽여라 하면 죽이고 물어라 하면 물고 그것이 바로 무항심이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마음이 없어요. 무항산, 무항심이 나라 지키는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먹고 살게 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덕을 갖춰야 하고 그랬을 때 천하가 성경이 된다는 것이 바로 맹장이 가서 근본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무항심 항산이 없으면 무항심이면 요 짓거리 할 것이 수산병을 안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다시 하면 사무기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질 거 다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교수도 하고 세계 학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정당 검찰총장까지 해갖고 다 먹거나 이제 한 시간이 없어 나오면 그게 더 큰 놈 먹어보자 하는 얘기를 위해서 싼 방법을 안 가지고 지금 지금들 짜갖고 니까 그 어느 문기에서 짜갖고 지금 언론기관이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말이 언론기관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놈 뭐예요? 뒤에 조정부에 있는 것들은 세계 강자들이 지금 일본도 미국도 관련돼갖고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 관련돼갖고 다 장난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들 흐름 속에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기 때문에 무항 죽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놈 뭘 해갖고 앞으로 더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어갖고 하나 해서 잘 될 것 같아 들려먹고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지기들끼리 짜갖고 우리끼리 한탕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해갖고 처음엔 춤을 봤다가 상대를 안 한다고 한 놈들이 딱 장난을 찾고 해놓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다 잡았다 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잡았다 할 때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하면 중용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저께 우리가 했지. 자네 어저께 안 왔구나. 어저께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말하자면 잘났다고 뻐기고 이제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 괜찮아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이요. 그것이 말하자면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그 병이다 그 말이에요. 잘났다고 이제 잡았다고 생각하는 병이요. 그렇게 지금들 이제 죽대하는 동안에 그동안이 뭐예요? 다 허물져 버린 거죠.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어저께 얘기했던 우리 중용에서 나오는 대로 잘난 짓기고 너한테 뻐기는 짓거리 한 짓거리 하는 순간에 망한다 하는 얘기를 했던데 어저께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5천년 민족문화의 정신에 관해서 이 문화가 박선생 우리 문화가 유당 정의보 선생이 얘기하신 대로 5천년 민족사에서 5천 민족사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동해물과 백사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일어나고 망하려고 하면 일어나고 했던 나라인데 지구들이 짜고 몇 명 짜고 장난쳤다고 우리가 허물어집니까? 그런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고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가슴 아프게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여갖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항상 무항산이면 무항심인데 이것은 뭐야? 원래 가난은 거의 못산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천하에 누릴 거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갖다가 찌그러 그럴 때는 아무리 정신이 하느님이 정신 넉받은 사람이 하느님이라 할때도 가만 두겠어? 하느님은 필연적으로 핀셋으로 그 사람들 고치버립니다. 그런 거 아는가를 내가 말 함부로 해도 안 돼서 아무 말 안 해야 할 것인지 천지 두서르면 안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고 아까 오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무등산 보고 또 하늘 보고 인사드리면서 생각했지 오늘 태양 빛이 보고 이 나라 동해물과 백사이 마르고 닳도록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여기는 이 민족은 안 망하잖아요. 다른 민족은 다 망하고 이런 일을 생각해보면서 이것은 겉으로는 지들끼리 짜갖고 성공했다고 멀쩡히 지들끼리 수첩 퍼먹고 지랄했겠지만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바로 밑바닥에 그 다음 단계는 이 역할 끝났을 때 이제는 고맙다 훈장 달아줄게 가거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 끝이고 다음 세상에서는 애썼으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라고 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 뜻 생각해보니까 오늘 현상이 이 위대한 두 정치적 야망을 가졌던 젊은 청년 지도자들 윤아무개하고 안아무개하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 몸을 던져서 백성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자기 몸을 희생시킨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샘플이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참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로서는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안 누구한테다가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감사 말씀으로 현장을 주고 싶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현장 좀 왔는가 건강한 게 거기에 벌써 이렇게 신천지가 완전히 전개되니까 새로운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랑했던 우리 마음 정리 전 남매들이 올라오시니까 참 기억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말씀 어디서 나오냐? 맹자님은 제일 처음에서 나라 해야 할 일은 뭐죠? 백성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입고 잠잘 수 있는 항산을 마련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버티고 살아가고 화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항심입니다. 항산을 주어야 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산이 없어서 마음이 변할 때 무항심이 되면 수산 방법을 안 가지고 버티는 걸 다 한다. 그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사무기탄입니다. 사는 어떤 지그를 살자입니다. 함부로를 살자입니다. 사 무기탄 기타는 기자는 상가 기자 상가 산자예요. 조심을 한다도 않고 뭔지 건는지 하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살고 가난해서 죽기 전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무기탄이 바로 맹자님께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인데 먹고 다 방치책도 다 쓰고 해놓고 이제 그보다 더 큰 놈 잡기 위해서 일을 벌이는 사무기탄은
가난해서 없어서 하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이 인류 사람 하는 행주에서 제일 사악한 행위죠. 생각해보니까 갖추고 다 갖추고 배운 거 다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갖고는 저 못한 사람들은 수백 배, 만 배 더 불렀고 그런까지 우리가 한탕 더 짜고 더 해먹어보자 하는 얘기를 그 속으로는 다 지키 흥정해놓고 겉으로는 나라 걱정은 지키를 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짓기를 해갖고 그것이 그래갖고 이제 이제 하겠다 그래갖고 떠드니까 큰 문제 해결인 것까지 보이지만 저 문제 하느님이나 사람들 말씀 보자면 장난쳐도 공부가 있지 그것이 꼬맹이들 또 다 그 마음을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일찍했다고 못했다고 떠는 거 있으면서 지들이 해놓고도 속으로 그 보면 들키면 어쩌까 엄청 떤단 말이에요. 들키면 어쩌까 떠는데 야 누구한테 들켜? 니네 새끼한테 니네 손자한테 들켜.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그런데 안 들키겠어. 근데 그것을 다 알면서 짜갖고 악역을 하고 있는 게 이 나라에서 제일 상층에 있고 그 상층을 뒤에 도와주고 있는 밖에 있는 미국, 일본이고 그런 열국이란 말이에요. 또 그것을 돕고 있는 종교단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난한 몸부림 죽어 있는 한 민족 밟아버리더라도 지금 것들을 이런 풍토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놔두신다면 하느님도 정신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놔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허허이 너무하면 못해야 정신 차려까지는 예를 들지만 그래서 반드시 늑배기를 하느님은 핀세트로 집어가. 그 핀세트로 집어가는 일이 오늘 내에서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보지 마라. 이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알겠지만 그 내용이 바로 샘플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립니다. 2차 대전 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하지만 그동안에는 유럽의 지중해를 중심으로는 세계 통일을 하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통합에 관한 전쟁 준비가 이루어졌어. 그때 세계 통합에 관한 전쟁이 2차 대전인데 2차 대전 준비가 주로 주도 잡은 사람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을 잡았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요. 미국은 민주국가라고 해갖고 대통령이 2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통령을 4번 해먹었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 경제 불황이 오니까 공황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핑계대고 초헌법적으로 집권을 했어. 그 대통령을 4번 했어. 합쳐서 보면 되게 사실 말하면 16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20년 동안 대권 집권 잡은 거죠. 그런데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까지는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키워줬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즉 작은아버지 삼촌인 세오도르 루스벨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랬어. 세오도르 루스벨트는 2번 대통령이었어. 그 세오도르 루스벨트가 뭔 짓거리 했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모르고 있고 또 특히 교계에서 설명이 잘 안 됐지만 세오도르 루스벨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탑스트 가스라고 다시 말해 미국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했던 사람하고 일본 여상하고 둘이 협의해갖고 이제 저서 먹어보자 한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미국하고 일본어가 탑스트 가스라가 미약인 것처럼만 얘기 설명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야. 탑스트 가스라 해라고 이 일 해라.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루스벨트 작은아버지인 세오도르 루스벨트라고 미국 대통령이요. 그 앞에 미국 대통령 2번 미국 대통령이 그 짓거리 해라고 이제 저서 먹어갖고 저서 일본한테 붙여져갖고 일본 키워갖고 미국을 짜갖고 태평양 지배한다고 세웠자 그 계획을 세워왔던 것인데 나는 이 얘기 한번 해야 알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것이죠. 이 계획은 근본적으로 이 지인직부터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을 똘마이로 만들어갖고 그러면 이제 남태평양은 뭐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영국도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하고에다 일본 붙여갖고 태평양에 중국이 크면 성가시는 안 돼. 러시아 들면 안 돼. 그 지기들이 키워놨던 필리핀 어떤 있으면 이제 동남아가 붙어 다 못 오게 막고 지구가 태평양 먹으라고 계획을 진행했던 것들이 다시 말해 30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2차 대전에 관한 준비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뭐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는 결국은 아시아에다 전쟁판 벌여갖고 만주하고 중국을 분리시켜갖고 거기를 중심으로는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판도를 만주를 중심으로는 만주와 태평양을 중심으로 연결시켜갖고 세계 자꾸 흔드는데 작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루스벨트가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루스벨트가 4번이나 대통령 해먹으면서 점잖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짓거리 바람 피우고 여자 대표 한 짓거리 다 보내겠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고생하고 다니고 가는 너무 헛짓거리하고 다니다가 몸이 시작해갖고 대전 중에 말로 맞으면 2차 대전 중에 루스벨트가 더 못하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쁘게 말하면 자업자득이고 어떤 짓거리 해서 결과인데 그 내용을 크게 보자면 더 이상 너 악용하면 안 돼야. 그래서 하느님이 핀셋대로 빼내보기서 말이지. 2차 대전 중에 전체 다 승리하게 만들어놓고 빼내버렸어.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승리를 해서 세계를 이제 제표기로 중심 다 해놓고 차지했던 루스벨트가 빠져보니까 이제 어쩔 거죠. 그 팀들은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그 팀들은 그 체제를 잡고 만약에 이제 루스벨트 임기 끝난 다음에는 루스벨트 대신해서 제일 센 놈, 똑똑한 놈, 메가더라는 사람한테다가 대통령자리 물려주는 일을 다 해놨어. 메가더가 이제 사실상으로 이제 내가 루스벨트 죽었으니까 내가 다 해먹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메가더가 나서서 설치니까 루스벨트 모셨던 부통령보다 대통령을 왕을 계승했던 헨리 트루맨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럼 대통령이니 너는 내 밑에 있는 군발인데 네가 나 무시하고 네가 마음대로 세계 지배하려고 해? 그래갖고 만주폭격해보고 북한 거기가 전쟁 일으키자 한 입장으로 나가는 것을 안 돼. 그래갖고 메가더 모아지를 대통령이 아주 목숨을 두고 잘라본단 말이에요. 헨리 트루맨에 의해서 메가더가 파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발들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목숨을 걸고 해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대통령은 한번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대신에 잔임기가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루스벨트가 못 오고 메가더가 못 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권 다시 말하면 세계 전쟁의 계승자인 메가더한테다 줄 수가 없다. 세계를 통합시킬 수 있는 비교적 군인 중에서 제일 신사인 에드워드 아이젠하워한테다 주자. 그래서 아이젠하워한테다가 다시 말하면 태평양군 사령관인 메가더한테 안 주고 유럽군 대서양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한테다가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말이에요. 주기로 미국 여론들 와갖고 그로 인해서 아이젠하워 때는 전쟁 후에 참 평화스럽게 됐죠. 평화스럽게 됐지만 결정적인 평화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권을 2차 대전 후에 실권을 누가 하셨냐. 오늘날 2차 대전 후에 실권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나도 못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맨날을 갖고 IMF 때 잘못했으니까 어쩐지 해갖고 떠들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2차 대전 때 다 만들어놨던 그 세계 평화에 관한 주도권을 미국 잡고 그것이 아이젠하워에서 연속된 것 같았지만 실제는 그 전쟁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파괴에 관한 재응의 권리, 부의 권리를 본토에 2차 대전 때 본토에 폭탄을 안 맞았던 미국이 돈을 딱 뿌려갖고 만들어갖고 세계 다시 전쟁 후에 복구 책임을 우리가 지한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세계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뿌리란다 한 체제가 IMF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죄송하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세계 부흥 기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필요해요. 그걸 만들어진 것이 그 IMF 돈을 관리하기 위한 은행이 IB 인터내셔널 뱅크 포 리컨스트럭션 앤 디벨롭먼트 개발 부흥 기금 은행이라고 하는 국제 개발 부흥 은행이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 그것이 뭐예요? IMF에서 낸다는 돈 갖고 세계 각국에다가 전쟁 때 파괴된데 우리 돈도 도와줄게. 공짜로 도와줘? 요 돈 받아먹으려면 우리한테 물 바꾸고 약속 계약서 다 써야 해. 그래서 전부 다 돈 받아먹으려니까 다 쓰는 헌천병들이 돼갖고 우월 붙은 것이 2차 대전 때 파괴했던 전쟁 무기에 의한 지배보다는 돈 주라 그거 붙어갖고 다 따라먹는데 거기에 이루어진 지배가 훨씬 더 근본적으로 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돈 가는데 돈 얻어먹는 사람들한테 감사해 시키다 감사해. 그래갖고 그 가서 세계 평화에 있으면서 싹 갖추면서도 제일 그 힘을 확정시킨데 중요 매개 역할하고 악역 붙잡고 못 도망가게 붙여버리는 너희가 그 대 역할은 결정적인 역할은 것이 예수님 이름 빌려갖고 하고 있는 기자들 말이에요. 그 요소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 이름 빌리는 사람들이 좋은 일만 할 것이요. 실제 나쁜 짓을 하면 돈 빨아먹고 흥정을 다니면서 하고 실제는 요거 갖고 평화가 되기를 바라는 양반들 죽을 것을 하는 양반들은 잘못하다 보면 로마 교황들 뒤통수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수없 나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자면
2차 대전 전쟁으로 끝났지만 2차 대전 후에 있어서는 미국 돈에 의한 부흥 체제에 의해서 세계 지배 경제 체제로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무서운 전쟁 오늘날까지 완전히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갖고 중요한 사실은 IBRD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치밀한 체제로 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제일 큰 희생을 입었던 것이 우리 한반도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면 꼭 결정적인 때에 있어서는 누구는 갈라져갖고 양쪽 편에서 우리가 정책으로 조정하는데 중간에 들어야 해. 그래갖고 그 절대로 우리 우발이라고 혈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합치자고 안 해. 한쪽에서 돈 얻어먹고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그 역할을 담당한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이때에 양쪽에 갈라진 틈에서 주도권 잡고 해보자고 쪽으로 해갖고 성공한 계시록가 해서 앞서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일 모레 끝처럼 착각하고 있는 집단 중에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넘어 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하시기에 야다 해도 넘어 해버린다고 해서 용구하고 절대 버려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하게 만들어갖고 욕먹게 만들고 국민들 착각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그래도 놔둘 것이냐 그러면서 아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게 가르치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훈장을 주면서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느님 뜻인 것을 알게 해야 나가야겠다. 말이 엇나갔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이 흐름은 가만히 있어도 이 얘기 들어보니까 꼬맹이들까지 다 안다고 봅니다. 다 안다는 얘기는 넘어한다 그 못된 짓을 넘어한다는 얘기만을 깨우쳐주면서 이것을 국민들 나라 백성 가르치라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 샘플 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만 잘 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했던 악역은 당연히 싹 물러갈 것이고 이 새로운 풍토에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문제를 위해서 정의체는 참 정직한 합의가 참 사랑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아침에 태양을 보면서 처음에는 화딱지가 났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뜻이 그것이로구나. 그 역할을 담당할 때 그래서 말하자면 그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해먹을만 해먹었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게 이루어질 과정이 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뛰어다니면서 지들끼리랑 승리의 영광을 떠도 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 욕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마음대로 살고 우리대로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화합을 위해서 가자. 저부터도 오늘 말을 함부로 했지만 그래서 어떤 마음을 보시냐면 이 국민들한테다가 온 세계 사람들한테다가 정신 차리라고 자기 몸을 던져서 마지막 역사를 만들고 있는 한국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는 안모 씨, 윤모 씨 참 고생하셨네. 애들 썼네. 이 사랑은 나오더라. 너희들 뜻대로 이 나라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대신에 더 혹시라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어떤 생각을 더 욕심 버리지 마라. 부리지 마라. 그 말로 조용히 애썼다. 사랑한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마라와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줬으면 자연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말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로 큰일 났어. 아니야. 맞아. 이제 이 고비 넘기면 다 잣대. 정신만 차리면 잣대. 그렇게 얘기하면 자연히 더 이상 자기들도 욕심 안 부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 내용들이 어디가 있냐. 그럼 제 말은 맹자 근본정신 나온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맹자하고 다 하다 보니까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사무기탄 못된 짓거리를 하는데 기탄 없는 못된 짓거리를 한다. 무기탄 나오다가 사무기탄 살짝 생각이 안 나냐. 요새 박사님 내가 머리가 그렇게 바가지 없어. 그래 그런 여자가 됐지. 그래서 생각하다 그러다 딱 그 다음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미륵의 시대가 가까우고 도의 시대가 되었다. 이 천백세 조정이 오등을 의무하며 전 세계 기운이 오등을 외워왔나니
척수하고 성공이라 강한 전투 광명으로 전쟁 백전 따른 게 그 동기수는 저 머리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동해물과 백자이 마르고 닥도록 하는 애국가 첫 주제에 나와서 그 태양을 보고 각자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그 뜻 가슴에 지키고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떤 저기까지 뉴스를 미가 죽겠는데 그 다음에 한참 생각한 게다 우주가 하시는 큰 역할 중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일 뿐인데 한쪽만 보고 흥분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조용하게 안정시켜가지고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는 자세를 취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공부 열심히다 라고 왔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찬소리가 돼갖고 시간입니다. 이것은 전체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새벽에 그 생각을 해갖고 이제 유고 경목요기를 다시 복제하겠습니다. 경목요기를 안 봤어? 아까 드렸는데요. 아니 여기 하나 안 되니까 여기 이대가 봐봤어. 안 봤어. 예, 여기 있어요. 많이 있을 게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다시 이저 옆에서 저 물빛이라고 하는 그거가 좀 더 다시 있다가 보니까 이 대목을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경몽저결이 꼬맹이들을 공부시키는 초학자들이 관한 첫 시작이 아닙니다. 128페이지. 그것은 진짜로 다 출발은 아주 쉬운 데서부터 했습니다. 이 수준은 바로 성인들이 꼬맹이를 가르치면서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경몽요절을 수업으로는 다시 한번 어느 시점에서 쫙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4월달부터는 저로서는 계획을 수업을 하고 합니다. 4월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금 대충 앞으로 지금 화담사를 운영해 나가야 할 팀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 못드리지만 아마 어떤 분이 다음에 화담사 회장이 오시더라도 적어도 강원 제재는 유지하자는 데 대해서 일반적 분위기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원 제재는 그 다음에 이 회장의 원로이신 신대규 선배님하고 그 다음에 윤장현 선배님하고 두 분이 앞장서서 여기다가 그동안에 세웠다가 철폐되었던 하남 서원을 부흥을 해서 그 시대적 명령인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다가 하남 사는 속에 딱 천년 유면서 우리가 강원 체제로 하남 서원에서 중심 역할을 하러 오는 일을 진행해 나갈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향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공자님 맹자님과 관련된 동양의 유학적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통적인 과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맹자와 중용을 중점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체제는 또 한국 양이 한국 민족 정치 차원에 있어서 뭐냐면 나라를 세웠었던 단군 국조 단군의 정신에 따라서 홍익관 이화 세계의 정신을 고조선 정신으로 삼고 그 고조선 정신을 이어받아갖고 새로운 나라 국토를 만들어갖고 근세로 다쳐왔던 것들이 조선이니까 근세 조선이 가장 고대 조선의 그 다음에 중간은 삼국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까지 연결되었던 중세를 일단 뛰어놓고 넘어서 고조선 정치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삼봉 정든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조선 경국전을 중심으로 한 나라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그 조선 경국전에 이제 공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 구체적인 심도 있는 실천 체제가 뭐냐면 경국대전입니다. 선봉제 완성돼서 경국대전 체제로 연결되는 것들 공부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경국대전 조선 경국대전에 관한 자료들은 지금 여기 두째가 없어서 그렇지만 지원동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럼 갖고 여기서 우리 정신을 하나는 우리 민족 정신을 맥을 정리시키는 체제를 만들고 하나는 그 속에 큰 차원에서 동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정신을 기초를 두고 그래가 그 중심으로 하는 그 기초 위에다가 아까 말한 조선 경국전 정신에다가 거기다가 새로운 세계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산 정약용 선생의 A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새로운 정신들에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민본주의 체제를 연결시키는 우리 체제를 연결시켜서 이거 간다면 우리도 적어도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이 하람서와 내리 하람사와 정신이 말하자면 한국 정신의 새로운 시대의 산신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갖고 정년 상황이 이루어지면 지원동에 있는 책들까지 여기다 놔둘 수 공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하나 강원 체제를 제도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교 경전, 유학 경전 정신으로는 맹자와 주종으로 그 다음에 한국 정치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하자면 삼봉 정도전 조선 경국전과 그 다음에 교육이란다가 문화의 근본 정신으로서는 율곡 선생님의 경공명결 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율곡 정신에서 제일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얘기 경공명결 다음에 성학교입니다. 따뜻해졌습니다. 방에. 어제까지는 추웠어요. 따뜻해졌어요. 유선생 어제는 추웠어요. 그 성악교에 관한 책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 책들을 뭐라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다시 말하면 번역 체제 자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대목이 있는데 실은 말하자면 성악기교 원본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된 책이 바로 말하자면 김재환 선생이 쓰셨던 이 성악기교가 이 책은 성악기교고 경공교를 합쳐 번역한 책인데 책이 읽어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율곡이 썼던 글들을 정성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나 같은 까막눈도 가슴에 싹싹 들게 돼.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저번에 보신 동지들한테는 하나씩 되었다. 그래 물어보니까 현재 지금 지난번에 충장선임에서 전부 10권밖에 못 모았어. 다시 얘기를 했더니 10권 갖다 놨더니 그냥 순간에 다 나가버려. 나서지나 옛날 뭐 별로 책 욕심도 안 냈는데 근데 이제 다시 욕심도 내서 다시 우리 무덕이 주문을 해갖고 오늘 날씨에 지금 다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집에 이렇게 번역된 이 책이 오면 우선적으로 여기 와서 공부하신 분들한테다가 지난번 10권 나갔으니까 이제 10권 나가면 20권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는 아까 경공교계를 끝나면 성악기교하고 아까 삼봉 정선 선생의 조선 경국전 허구를 연결시켜서 강원에서 공부를 우리 사상으로서는 성악기교와 조선 경국전 우리 아시아적 사상으로서는 맹자와 중용 이 두 가지 네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한국 사상을 세계 사상하고 연결시키는 주도원 앞장서서 했던 노력한 사람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로 우리 처자에 있단 말이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세계 사상을 기독교와 연결시키면서 우리 사상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 우리나라에서 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 아닙니까? 정약용 선생 사상을 다음에 여기 삼봉사상 다음에 연결시키면서 공부해야겠다. 근데 거기에 관한 내용은 누가 지금 한국에 제일 대가냐? 누가 대가? 누가 대가요? 박성무. 그래 저하고 결이 연계했던 한때는 나 박성무 때문에 뭐가지 때릴 뻔 봤던 박성무가 분야에서 나 신념을 갖고 만들었는데 박성무가 썼던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이 바로 타산에게 배우다. 타산한테서 공부해라. 하지만 타산을 배운다 할 말은 기독교와 아시아 사상을 싸우는 투쟁적인 관계로가 아니라 연결시켜서 좋아해서 이해하는 차원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가 박성무 타산의 배우다예요. 그 타산의 배우다를 있게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상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타산평전이에요. 박성무 타산평전이요. 타산의 배우다를 내가 읽어갖고 옛날 박성무 밑에서 나 떠들고 다녔던 방송운동꾼들과 작년 재작년에 다 모아갖고 서울에 모아갖고 요것도 안 읽으면 오지마! 그럼 침묵을 했더니 박성무가 좋아서 언제 형님이 늙어갖고 이 책 다 읽었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비유를 맞춰서 하여튼 그동안 우리 죽기하면 사람들이 지내왔던 형제가 노예가 더 생겼다는 생각이 그래서 적어도 다음에는 타산학에 관한 것을 통해서 타산을 통해서 기독교가 동양사상하고 한국사상하고 협합되어져서 대립이 아니라 서로 간 포용되는 차원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시대정신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가야 할 저 생각이 이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남 서원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적어도 새로운 시대에 우리 후학들한테 정신적 체계 해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보다 수업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어떻게 말하면 내 여자친구 딸인데 내 딸 같은 나한테 가끔 만나면 아버지 정도 돼 내가 중국에서 15년간 공부를 하고 왔어. 가는 경학하는 대가에 그 중국에서 의학박사 하려고 했다가 중국 의학해봤자 아무리 써먹을 수 없어요. 그 애가 말하자면 중국 문화원인가 있지? 거기에서 아주 제일 대표적인 중국어 선생님 거기도 불러다가 적어도 우리 후세들한테다가 배가문 기초작업을 교육을 좀 시켜보고 그리고 아무리 비워도 일본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알파벳도 알아야겠고 그리고 영어는 다 알겠지만 그 다음에 독일어와 불어와 라틴어에 관한 근본 문제들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의 기본 방향들을 세계에 관한 문호를 열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많이 연결시킬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간에 러시아하고 연결시켜가면서 러시아에 있는 한국인들 연결시킨 러시아 문화를 알아가자는 한러 친목의 운동도 우리가 해나가야겠다는 얘기를 몇 사람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여기서 갖고 옛날 맥주로 딱 유세차 해갖고 재산 지는 것을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발상들을 여기서 느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쯤 지내면 공부 안 하면 하나도 오지마라고 한 punto를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여기 화담사에 관한 후임 제도가 책임자가 나와야 할 때까지가 필요하니까 거기 안에 대비해서 적어도 강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 나름대로서는 제가 곧 가령 우리나라는 다뿐만 아니라 제가 가령 이 세상에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는 방향에 관한 합의들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모시고 협의해야 할 존경받들어야 할 문제. 7월 2부터에 관한
이런 교육에 관한 분토를 아무도 모르게 지켜주고 도와주고 내가 실수가 싶으니까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형님이 여기 계시는 윤기현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가 된 데 있어서는 이 윤기현 형님의 보이지 않는 그 자유 눈길이 이만큼 우리가 크게 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 바라고 다시 이제 시간이 그다 보니까 다 지나버렸습니다만 예, 좀 쉬었다 하기로 하되 그 대신에 지금부터 할 일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책을 보다 보니까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다시 보다 보니까 경복역을 여기 제일 첫 페이지 보죠. 보면 오페이로 했던 경복역을 요결 요결서 그다음에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4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인생 4세에는 이 세상에 날생자는 뭐냐? 태어나면 한 번뿐이요. 태어난 것이 아니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4세의 생자는 뭐냐?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날생자는 살생자하고 연결시켜서 연속적 개념입니다. 그 세상에 사람 한번 태어나서 그렇게 봐버리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학문이면 다 학문이 없으면 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만은 물어서 배워가지 아니하면 그만이다. 위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일단은 할자는 노릇한단 말이다. 여기 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소위 학문자 물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은 그다음 보니까 쭉 읽어가다 보니까 아 내가 다시 또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반드시 저는 특히 이경섭 교수 참고하시고 경목요기를 읽어가면서 문장을 전체 한 단이 나오면 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마다 문단마다 문구마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한번 써나가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나가야지. 한번 쓱 읽어갖고 아니까 내가 아는 문제 이런 얘기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고 소화해갖고 이 속에 스며 들어있는 일곱 정신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만들었다. 그런 뜻을 보자면 그러고 보니까 경목력을 쉬운 줄 알았더니 분석해갖고 번호 붙여가면서 개념 확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책임이다 이거. 그래서 이따가 새벽에 있다가 아이고 매 이것도 모르고 난 10이 넘어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하기로 했던 아까 거가편 지금 그거 곧 끝날 것 같아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거가편 쪽을 복습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고 얼렁뚱땅 읽어가지고는 안 될 책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족수거를 제가 여기다 죄송합니다만 읽다 보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 의미를 알다 보니까요. 뼈저리게 뼈에 사무치는 구절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 애국하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다 율곡 선생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이 율곡 선생 앞에서 율곡 선생님 앞에서 강을 듣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기 그 안에 숨어있는 율곡 선생님의 뜻을 경목요결을 보다 공부를 했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 각오로 얼른 뚝딱 끝내고 성악수에 들어갔다 한 조그만 생각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우리 존경하는 박 선생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어서 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경목요결을 그냥 어떤 천자문 이때끼 실실 읽어보지 말고 물론 천자문도 절대로 한번 실실 읽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하루끼리 읽어볼 수 있는 정도로 속도 책이 아니라 그 정도 중에서 초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읽어가는 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예정이기 때문에 134페이지 거가편 제8장부터서 일단은 뒤를 빨리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도 나가려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말 뜻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좀 안다고 해갖고 이제 책임을 지었다고 해갖고 마음대로 얼렁뚱땅 이룰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차 한잔 하시고 쉬셨다가 또 바로 그래서 134페이지 있어서 이제 하고 들어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말씀드리니까 했으니까 쉬시기로